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작은 새언니, 혹시 큰 새언니 전화 받았어요? 아, 형님 전화요? 네, 받았어요. 그럼 이번 명절에 작은 새언니한테는 뭘 사오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굴비 세트를 사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잘 알아보고 좋은 걸로 사오라고 하는 거 있죠? 언니한테는 뭘 사오라고 했어요? 저는 갈비 세트 사오라고 하던데요. 꼭 백화점에서 사오라는 말도 했고요. 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새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갈 생각이에요? 그럼 어쩌겠어요. 괜히 안 사갔다가 집안 시끄러질 게 분명한데요. 우리는 그냥 그거 사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아니, 매번 명절 때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 거냐고요.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이는 한동안 불만을 토로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그런 신우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딱히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딱히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시할머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의 사이가 워낙 좋아서 분위기가 참 좋은 편이거든요. 시댁이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는 시댁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특히나 시할머님 성격이 호탕하신 편으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신답니다. 다만 형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간혹가다 분란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형님 성격은 매사에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님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아주버님의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고모부는 직업이 꽤 좋은 편으로 연봉도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에 월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님은 그 부분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댁의 가족들이 다 모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부분에 대해 항상 불만을 토로하며 시부모님을 원망하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 월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어떻게 된 게 연봉이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 월급 쪼개서 사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적금을 들어가고 있긴 한데 평생을 모아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다들 장남이 잘 돼야 한다고 엄청 뒷바라지하고 그랬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 사람 뒷바라지를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뒷바라지를 안 하다니. 그렇잖아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만 이게 뭐냐고요. 두 분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우린 셋 다 똑같이 키웠다. 누구 하나 차별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입만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우리는 똑같이 지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줬다. 근데 지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우리라고 어쩔 수 있었겠니? 바로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어떻게든 잡아다 공부시킬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어딨어요? 예,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렴. 자식이 어디 뜻대로 되는 건지.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란 거니? 그리고 우리 첫째가 중소기업을 다니긴 하지만 성실히 잘 다니고 있지 않니?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방님네랑 아가씨네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우리 집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지질이 궁상인 줄 알았으면 전 절대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요즘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살아요? 나 하나 되니까 그냥 꾹 참고 살고 있는 거죠. 형님이 시부모님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할머님이 조용히 한 소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라고 빌기를 했어? 뭘 했어? 쥐들이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때는 서방이네랑 아가씨네 연봉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런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애미야, 대체 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머리가 이상한 거냐? 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결혼할 때 얼마 버는지 속인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자꾸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할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할머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듯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님, 곶감 드릴까요? 곶감에 생강차 한 잔 드릴게요. 곶감? 근데 오늘은 곶감 먹는 날이 아니잖니. 오늘은 특별히 드릴게요. 시어머님의 말에 할머님께서 형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시어머님을 따라가셨는데요. 병원에서 할머님께 당뇨를 조심하라고 했기에 되도록이면 단 음식을 못 드시게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님께서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기에 시어머님이 냉동실에 곶감을 얼려두고는 조금씩 꺼내드리고 계셨어요. 암튼 형님은 항상 그렇듯 아주버님의 월급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시댁 가족 모두에게 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선은 명절 때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항상 명절 당일날 와서 해놓은 음식을 먹기만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이 형님에게 한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첫째 손주 부부는 우리 집 장손인데 명절 음식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네 동생 부부는 어제부터 와서 음식했는데 말이다. 할머님, 왜 꼭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넌 왜 굳이 와서 음식만 먹고 가는 거냐? 음식을 안 했으니 먹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까부터 지켜보니 갈비만 주구장창 먹어대고 있더구나. 할머님, 요즘은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번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는 이유는 이것저것 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잖니? 니들이 한번 올 때마다 집안이 텅텅 빌 정도다 그 말이야. 할머님, 선물 들어온 거 나눠 갖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남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오니까 이렇게라도 아껴야 하잖아요. 할머님, 이럴 때는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알뜰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야죠. 할머님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명절에도 역시 시댁에 들어온 선물 세트부터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 세트와 시누이가 준비해온 선물 세트까지 싹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듯 형님은 매해 명절마다 시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가곤 했어요. 하물며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까지 싹 다 챙겨가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명절날 선물 세트로 아주 좋은 곶감이 들어왔었기에 시어머님이 잘 정리해서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뒀었는데요. 혹시나 형님이 그 곶감마저 가져갈까 싶어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당부까지 했어요. 그네야, 이번에 곶감이 좋은 걸로 들어와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니들 할머니가 곶감을 정말 좋아하시잖니? 곶감이요? 얼마나 좋은 걸로 들어왔길래 그러세요? 그럼 저도 한번 맛 좀 보면 안 돼요? 그냥 곶감 맛이지 뭐. 근데 니들 할머니가 워낙 곶감을 좋아하시니까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알겠냐?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형님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잠시 후 가족 모두가 외식을 하러 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형님이 가족들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피곤해서 그냥 좀 쉬다가 집에 갈게요. 같이 가서 밥 먹고 가지 그래. 아닙니다. 아직 소화도 다 안 됐고 그냥 쉬다가 갈게요. 먹기 싫다는데 뭐하러 자꾸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린 얼른 가자꾸나.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재촉하며 밖으로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할머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넌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쩌니 그래? 네? 제가 왜요? 쟤들이 왜 남겠다고 하는 거 같냐? 뻔할 뻔짜 아니겠냐? 네? 뻔할 뻔짜라니요. 생각해봐라. 우리가 없어야 집에 있는 것들 싹 다 들고 토낄 거 아니야. 우리 나가자마자
차에 실기 바쁠 거다. 설마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눈치도 안 보는 것 같던데요. 저번 명절에도 우리 보는 앞에서 그냥 싹 다 갖다 실었잖아요. 요즘은 내가 눈치를 주잖니. 그래서 그런 것 같더구나. 살다 저렇게 개념 없는 것들은 처음 보는구나. 차라리 안 볼 때 싹 다 가지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낫지. 허락도 안 받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 싣고 있는 거 보면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말이다. 할머님과 시어머님의 말에 우리는 그저 웃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할머님 말씀처럼 다들 그런 심정이지 않았나 싶네요. 암튼 우리는 다 같이 외식을 한 뒤 차까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할머님 말씀처럼 형님과 아주버님이 집안에 있던 선물 세트부터 냉장고에 있던 음식까지 싹 다 챙겨서 갔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집안이 휑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에나 평소에 시아버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쿠션까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해도 너무하네. 내 쿠션까지 가져간 모양인데? 그거 작은 애가 나 허리 안 좋다고 기대고 있으라고 사다 준 건데 어떻게 그것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 와, 형이랑 형수님 진짜 대단하다. 그냥 할 말이 없게 만드네. 남편도 놀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지 할머님이 급히 냉장고로 갔는데요. 냉동실 문을 열어보던 할머님의 입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어요. 이런 빵할 것들 같으니라고 감히 이따위 짓을 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신 나간 것이 내 곶감까지 다 가져갔어. 내가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둘 참이다. 네? 곶감을요? 설마요. 제가 곶감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놨는데 설마 그걸 가져갔을 리가요. 설마는 무슨 설마야. 봐봐라. 곶감 넣어둔 통이 통째로 사라졌잖니. 그게 얼마나 귀한 곶감인데 그걸 훔쳐갈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도둑이다 도둑이야. 그것들 나한테 딱 걸렸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곶감은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것들이 아니긴 하네요. 내가 그렇게 단단히 일렀는데 어떻게 낼른 곶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시어머님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형님의 만행을 못 본 척 넘기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고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 너 혹시 냉동실에 있던 곶감 가져갔니? 뭐? 가져갔어? 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곶감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니? 근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려? 너 내 말이 우스운 거니? 뭐가 어쩌고 어째?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 미친 것이 뭐라고 하던데 그래? 말도 마세요. 살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은 진짜 처음이네요. 곶감 많이 드시면 어머님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건강한 지가 처먹겠다고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어머님 건강이 저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네요. 지들의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뭐라고 하냐면서요. 참내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살다 며느리 시집살이를 다 당해보네요. 그랬단 말이지. 내가 이것들을 아주 요절을 내버릴 참이다. 어머님, 걔들하고 말해봐야 뒷골만 땡겨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곶감은 연휴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시킬게요. 시어머님이 할머님을 몇 번이나 말렸기에 할머님이 조금 진정하신 듯 해보였는데요. 저만 느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할머님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명절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형님이 시누이와 제게 전화를 해서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을 미리 정해줬어요. 형님은 시누이와 제게 꼭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사오라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정작 본인은 시댁에 제일 싼 콩기름 세트 하나만 가져올 뿐이었어요.
그랬으니 시누이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대부분은 시누이가 올케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던데 우리 시댁은 완전히 거꾸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님은 아주버님의 월급이 많지 않은 것이 마치 우리 잘못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형님 뜻대로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이 가득해 보이는 형님이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명절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나 알고 봤더니 할머님이 이까지 갈면서 명절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암튼 우리는 형님이 말한 선물 세트를 챙겨서 명절 전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할머님이 남편이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는데요. 그건 뭐냐? 이거 형수님이 우리한테 본가에 갈 때 선물로 사오라고 해서 사온 거예요. 그것들은 2만 원짜리 콩기름이나 가지고 오던데 니들은 뭐 한다고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와. 어차피 그것들이 홀라당 다 가지고 갈 건데. 그게 형수님이 이번 명절엔 갈비 세트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이런 미친 것이 있나. 그것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야. 저런 것들은 한번 뒤지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할머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계셨어요. 어머님, 애들 놀라겠어요. 고정하세요.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냐? 내가 그때 그 곶감만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 와.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큰 소리까지 치고 내가 이것들을 그냥 아작을 내버릴 참이야. 어머님,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할머님을 말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저 할머님이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할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날이 되었고 역시나 형님과 아주버님이 콩기름 세트를 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 부부를 보며 할머님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니들 혹시 콩기름 회사 다니냐? 어떻게 된 게 주구장창 콩기름만 가지고 오냐? 다음에는 종목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는 거냐? 그리고 우리 큰손주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한 게 좋은 걸 많이 먹었나 보구나. 아, 생각해보니 그 좋은 곶감을 혼자 다 처먹어서 피부가 좋아진 건가? 내가 들어보니 곶감이 피부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할머님이 아주 작정한 듯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비꼬며 말했는데요. 평소 눈치가 없어도 너무나 없던 아주버님이 헤헤거리며 다시 한번 할머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피부 좋은 건 비싼 화장품 쓰고 피부과 다녀서 그런 거야. 어떻게 곶감만 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겠어? 그리고 그 곶감은 이 사람 친구한테 팔아서 난 맛도 못 봤는걸? 근데 그 곶감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당신은 뭐하러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왜? 당신 선물 세트 팔아서 그 돈으로 피부과 가고 화장품 사서 썼잖아. 할머니, 근데 그 곶감은 할머니 건강에 안 좋을까봐 우리 집사람이 가져다 판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내가 알아보니 곶감이 당뇨병에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할머님.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달아도 너무 달더라고요. 그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구나. 니들이 내 건강을 그리도 신경 써준다고 하니 아주 든든하구나. 당연하죠. 이 사람이 장손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형님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하호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곤 했으니까요. 잠시 후 차례를 지낸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할머님이 형님 부부를 데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자, 눈치 볼 필요 없이 니들 편하라고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해놨다. 니들은 그냥 차에 싣기만 하면 된다. 니 동서가 갈비를 진짜 좋은 걸로 사온 모양이더구나.
갈비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야. 역시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러게요. 동서는 서방님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참 좋겠다. 나는 언제 이런 선물 하나 해보나. 나도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이런 거 막 선물하겠다. 형님이 속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는데요. 말만 그렇게 할 뿐 형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데 형님뿐만 아니라 할머님의 표정도 이상하리만큼 밝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얘, 오늘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보이지 않니? 그러게요. 할머님이 손수 선물 세트까지 챙겨주시고 표정도 엄청 밝아 보이시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가 찜찜하단 말이야. 어머님이 큰애한테 저렇게 잘해줄 리가 없는데 대체 뭔 일이야 그래? 어머님, 할머님이 형님한테 한과 세트도 막 주시는데요? 저 한과 할머님이 무지 좋아하시는 건데 진짜 이상하네요. 시어머님과 제가 할머님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형님 또한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불안한 듯 할머님께 물었어요. 할머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할머님 저 싫어하시잖아요. 네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데 내가 널 싫어하긴 왜 싫어해? 그 모든 게 내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그럼요. 당연하죠. 할머님이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할머님의 말에 형님이 반색하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시댁에 있던 모든 선물 세트를 차에 가득 싣고는 형님 부부가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님,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동안 가족들 눈치가 좀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할머님이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네요.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나. 피곤할 테니 얼른 가서 쉬거라. 운전 조심하고. 라며 할머님이 급히 형님 부부를 보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떠나고 한 2시간쯤이 지났을까요? 형님이 시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형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할머니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자 하니까 얘가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제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요. 노망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말 함부로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못 참는다. 아, 진짜 짜증나. 아니면 할머니랑 어머니랑 짜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뭘 짜고 그랬다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봐. 몰라요.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며 형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님의 휴대폰으로 형님이 보낸 사진이 왔는데요. 형님이 보낸 사진을 보던 우리 모두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선물 세트 상자를 열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선물 세트 안에 돌덩이만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외쳤어요. 아니 이게 뭐야? 니들이 이런 거냐? 니들이 갈비 대신 돌을 넣은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분명히 갈비 가지고 왔는걸요? 그럼 설마 어머님께서? 라며 시어머님이 할머님을 바라봤는데요. 할머님이 배를 움켜잡으신 채 큰 소리로 웃고 계셨어요. 예, 그 돌도 돌인데 종이에 써있는 글자를 봐야지. 글자요? 할머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그제서야 돌 위에 놓여있던 종이에 써있는 글자를 큰 소리로 읽었는데요. 이 싹퉁바가지들아, 니들도 당해보니 열불나지? 곶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미치겠쥬. 나는 재미있어서 환장하겠슈. 상자를 열 때마다 그러한 글자들이 마구마구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형님이 잔뜩 약이 오를 수밖에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명절 전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할머님이 베란다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할머니께 물었지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자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머니께서 그 새벽에 선물 세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빼놓고는 돌덩이만 가득 넣어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아마도 할머님은 형님이 곶감을 가져갔던 그 순간부터 쭉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님의 복수는 제대로 성공을 했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날 형님이 나오는 대로 어찌나 막말을 해대던지 시부모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왔고 형님 부부와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동안 네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할머니가 노망이 나서 그런다고? 이런 미친 것이 어디서 그따위로 막말을 내뱉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참고만 있었더니 아주 우스웠지. 니들 앞으로 얼굴 보이기만 해봐. 그땐 아주 아작을 내버릴 참이니까. 어디서 감히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우리 집에 다시 얼굴 들이밀기만 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남편 월급 그런 거 알고 결혼해놓고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네 남편 월급 적어서 힘들면 너도 나가서 일을 하던지 해야지. 너는 뭐 잘난 게 있다고 그 연병을 떨어대고 있어. 시어머님이 전화기를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채 다들 숨까지 죽이고 있었는데요.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것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렸구만. 애미야, 이불 한 잔 마시고 진정해라. 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냥 놔두질 않네요.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는 겁에 질린 채 시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등을 돌리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소리쳤어요. 니들도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니들 형네랑 절대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 형님과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들이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형님과 아주버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형님 부부가 시댁으로 찾아왔다는데요. 시부모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어디서 곶감까지 사서는 문 앞에서 빌어대고 있더랍니다. 하지만 역시나 쫓겨나고 말았고요. 어느 날 할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말도 마라. 곶감 들고 서 있는 꼴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꽃이던지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갔지 뭐냐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형님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예상이 될 정도였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부모님께 돈도 많이 받아갔던 모양인데 돈 나올 곳이 없으니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형님은 시댁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명절 전날부터 와서 빌어대도 시부모님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게 잘해줄 때 조금만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을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연을 부탁해는 2022년도에도 재미있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